대한민국의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선거가 오늘부터 공관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볼티모어 항구에서 교량과 충돌한 컨테이너선이 지난해 받았던 선박 검사 결과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좁혔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이 뉴욕 증시에 데뷔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 청구 마감일이 5월 17일로 다가왔지만 미수령 환급금이 여전히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선거가 오늘부터 공관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투표 첫날 뉴욕 총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는 예전 선거 때보다 다소 한산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마나튼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뉴욕 총영사관. 7층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8시 40분경 투표소를 찾은 김희환 뉴욕 총영사는 부인과 함께 투표하고 더 많은 재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한 한 표를 이렇게 소신껏 잘 이렇게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재외선거는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의 경우 총 4곳의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영사관에 설치된 공관 투표소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간 운영되고 퀸즈 베이사이드 KCS 한인 동포회관, 뉴저지 한인회관, 뉴저지 테너플라이 KCC 한인 동포회관에 설치되는 추가 투표소는 오는 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편 오늘 투표 첫날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에는 총 201명이 투표했습니다. 볼티모어 항구에서 발생한 컨테이너선의 교량과의 충돌 사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은 지난해 선박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결과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선적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가 볼티모어 항에서 교량을 들이받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받은 선박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달리호가 지난해 6월 칠레 산 안토니오 항구에서의 검사에서 추진 및 보조 기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진과 보조 기계는 선박 엔진 작동 및 운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은 달리호가 지난해 6월과 9월 외국 항구에서 2차례 검사를 통과했고 구조적 결함이나 장비 기능에 관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은 6월 검사에서는 연료 압력 게이지 오류를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기와 게이지 관련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워싱턴 포스트 보도와 같은 검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충돌 사고는 달리호가 26일 새벽 볼티모어 항에서 동력을 잃고 교량 프랜시스 스캇 키 브릿지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은 달리호 운용사로부터 선박이 순간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고 방향을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견된 시스템 결함이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달리호는 8년 전에도 벨기에 앤트워프 항구에서 충돌 사고를 내며 선체 손상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사고 항구에서 실시된 달리호 검사에서는 선체 손상으로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발견됐고 수리를 위해 얼마간 정박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1월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좁혔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7개 경합주에서 유권자 4,93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개 주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주를 제외한 6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큰 폭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위스콘신의 경우 지난달 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에 4%포인트 뒤처졌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1%포인트 차로 역전했고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처졌던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에서는 45%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네바다에서도 격차가 6%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애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바이든이 좀 더 따라붙었지만 여전히 트럼프가 각각 5%포인트와 6%포인트 앞섰고 조지아에서는 트럼프의 우위가 6%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1%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국정연설을 통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고 나이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런 지지율 반등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개 경합주 전체를 놓고 본 양자 대결에서는 트럼프 47%, 바이든 43%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이 뉴욕 증시에 데뷔했습니다. 모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는 상장 첫날 16% 넘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은 5회 상장을 통해 어제 공식적으로 뉴욕 증시에 데뷔했고 상장 첫날 주가는 전날보다 16.1%나 상승한 $5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증시에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했고 종목 코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딴 DJT로 변경됐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개장과 동시에 전장 대비 59% 폭등한 $79 38센트로 고점을 높이는 등 급등 출발하면서 변동성이 커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등의 현상도 발생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주가가 다소 안정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기업 가치는 상장 전부터 빠르게 상승해 올해 들어서만 232% 급등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트루스 소셜의 연이은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상승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주주 대다수를 차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50억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 청구 마감일이 오는 5월 17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여전히 약 94만 명의 납세자들이 $10억 에 달하는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0 회계연도의 소득세 환급금 청구 마감일은 오는 5월 17일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25일 기준 전국에서 약 94만 명이 약 $10억 의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추산했습니다. 미수령 중간액은 $932입니다. 특히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뉴욕주에서 미수령 환급금과 납세자 수가 가장 많았고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펜실베니아가 $1,031, 뉴욕 $1,029, 메릴랜드 $9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데니 워펠 국세청 커미셔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 신고를 간과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5월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완료해 환급금을 청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은 정부에 기속됩니다. 국세청은 2020년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 주로 학생이나 파트타임 직원 등 소득이 낮은 계층에 속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간과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한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5월 17일로 연장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나 전화 800-829-3676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논란 속에서도 망명 신청자들에게 직불카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식사 낭비를 줄이고 망명 신청자 가정에 더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25일 뉴욕타임즈는 뉴욕시에 도착한 소수의 망명 신청자 가정에 직불카드 배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4인 망명자 신청자 가족은 주당 최대 $350를 받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소수의 가정이 대상이었지만 다음 주에는 약 115가정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카드는 긴급 쉘터로 사용되고 있는 맨하튼 루즈벨트 호텔에서 배포되고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주당 최대 $350가 지급되며 이 돈은 슈퍼마켓이나 잡화점에서 음식과 유아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망명 신청자들은 자금을 식품과 유아용품에만 사용하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로 유입된 약 18만 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조치가 식사 비용 절감과 로컬 기업 지원, 식사 낭비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월 $60만 이상, 연간 $720만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일부는 뉴욕시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전자금융업체 모카파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표준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비시민권자에게 로컬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뉴욕시의 조례는 지난달 뉴욕주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요. 뉴욕시 의회가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의회는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 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에 대해 주 법원이 내린 위헌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조례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영주권자와 취업비자 소지자 등 약 80만 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랜디 데사무르 시의회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2021년 말 통과시켰다며 이 조례는 더 강한 뉴욕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주 법원이 이 조례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조례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 항소법원에 구하기로 했다며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공화당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2022년 6월 스테이튼 아일랜드 뉴욕주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주 법원 항소부는 시의회의 항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이번에 다시 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제 주 항소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추첨한 메가밀리언 1등 당첨자가 뉴저지주에서 나왔습니다. 당첨액은 $11억 3천만 달러로 뉴저지 복권의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메가밀리언은 어젯밤 열린 추첨에서 역대 5번째로 많은 금액인 $11억 3천만 달러의 주인공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첨 번호는 7, 11, 22, 29, 38번의 파워볼 4번으로 1등 당첨자는 1명입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뉴저지주에서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복권이 판매된 곳은 뉴저지 맘모스 카운티의 넵튠타운에 위치한 샵라이트 리커스토어. 복권을 판매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행운을 판매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11억 3천만 달러의 당첨금은 미국 복권 역사상 8번째로 큰 금액이며 뉴저지 역대 최대 당첨금입니다.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세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5억 3,75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뉴저지는 지난 2020년 7월 $2억 200만 달러의 당첨자 이후 첫 메가밀리언 잭팟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 차세대 연수에 함께할 청소년 지도자 인력풀을 모집합니다. 올해 초청 연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6차에 걸쳐서 매회 일주일간 400에서 450명을 초청하는 연수를 시행합니다. 또 내년 1월 중에는 2차례에 걸쳐서 동계 연수도 추진합니다. 만 19세 이상으로 청소년 지도 활동에 경험이 있으면서 연수 및 사전 교육기관에 근무가 가능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마감은 오는 5월 1일까지로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서 5월 중 심사 후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협력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욕주 게이밍위원회는 지난 25일 공개회의를 열고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다운스테이트의 카지노 라이선스 입찰을 내년 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봄 입찰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환경 영향 평가를 무사히 마친 다음에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허드슨 야드, 밀라치 포인트, 코니 아일랜드, 브롱스, 트럼프 골프링크 등 4개 프로젝트가 공식 계획안을 공개했고 토지 이용과 환경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뉴욕시 등 다운스테이트에 총 3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찰 참가 의사를 밝힌 곳은 뉴욕 시내 9곳, 나소 카운티와 용커스 각 1곳 등 총 11곳입니다. 뉴욕시경 소속 경관이 검문 중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NYPD는 25일 오후 5시 50분께 퀸즈 파라커웨이 소재 한 버스 정류장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수차례에 걸친 하차 명령에 불응하다 갑자기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던 31세 경관 조나단 딜러는 NYPD 3년차 경찰로 아내와 1살 된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한편 딜러를 살해한 용의자 역시 총에 맞았지만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뉴저지주에 등록된 전기차는 연 $250 수준의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연 $250이며 이후 4년간 $10씩 인상해 2028년 7월부터는 매년 $290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신규와 갱신 등록 차량에 모두 적용되고 새 차를 구입하는 주민은 4년치 수수료 $1,060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수익은 주정부 교통신탁기금에 귀속되며 교통국과 뉴저지 트랜짓, 카운티 정부 등에 고루 분배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